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목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가 방향성을 잃고 이틀째 약보합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기준 금리 등 이미 동결이 예상된 호재라서 증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7일 오전 12시 49초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8.95포인트 하락한 1655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4포인트 상승한 5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 내렸지만 증시는 냉랭한 반응인데요. 오히려 발표문에서 고용회복 등을 언급한 것이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도 꾸준히 출회되면서 증시는 이틀째 조정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닥 시장만이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7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207억 원가량, 개인 142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만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356억 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47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61억 원, 기관은 31억 원 각각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입니다. 이 선물 시장이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로 베이시스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2139 계약 팔고 있고요. 개인은 859계약 팔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2765계약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로 이 프로그램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192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소폭 하락합니다. 0.64%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중형주, 소형주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형주 0.02% 소폭 오르고요. 소형주가 0.35% 오릅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면요. 비금속 업종이 1.14% 올라가고요. 운소창고가 0.51% 올라갑니다. 전기가스업, 종이목재, 기계 모두 0.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은요. 의료정밀이 2.17%로 급락하고요. 은행업종이 1.03% 내려갑니다. 철강금속, 금융업, 증권업 모두 0.8%가량 내려가고 있고요. 운송장비 0.7% 밀리며 전기전자 0.6% 내려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나란히 1%대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KB금융은 1.6% 밀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0.97% 내려갑니다. 한국전력만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전력 0.31% 올라갑니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현대모비스 모두 1.2%가량 밀리고 있고요. LG화학도 1.3% 밀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디스플레이 나란히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1.75%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가 1.66% 상승하고요. LG도 1%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롯데쇼핑이 2.6% 내려갑니다. SK에너지도 1.7% 내려가고요. 신세계 유통주도 1.9% 내려갑니다. 삼성화재가 소폭 오릅니다. 삼성화재만이 0.51% 올라가고요. NHN이 1.2% 내려가고 외환은행도 1.3%대 밀리고 있습니다. KTNG, 삼성물산 모두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기업은행도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소폭 오릅니다. 0.26% 올라가고요. 현대건설도 0.45% 상승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0.85%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메가스터디 모두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SK브로드밴드도 약보합권입니다. 0.4%가량 내려가고 있습니다. 태웅이 1.86%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재생에너지업체 지원책 소식에 이 국내 풍력발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6% 올라갑니다. 소디필 신소재도 1.9%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네오위즈 게임즈, CJ홈쇼핑 모두 0.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2.28% 밀리고 있고요. 태강, 성강밴드, 코미팜 모두 약보합권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가 12.5%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GS홈쇼핑과 하나투어 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두성 엔지니어링도 1.4% 올라가고 있고요. 동국 SNC도 따라서 1.7%, 1.82% 올라갑니다. 차바이오넷 오늘 급등합니다. 5.63%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데이터 0.53% 소폭 오릅니다. SK컴주가 1.8%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유니슨이 3.71%로 급등합니다. 유니슨 풍력주들 가운데 유니슨도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산도 3%대 급등하고요. 인터파크가 소폭 조정받습니다. 0.16%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파라다이스는 0.84% 오르고요. 루멘스 6%대 급등합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변성환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각 상황 미국 증시가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지금 8%가량 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한산한 거래 속에 또 딱히 특별한 재료가 없어요. 오늘 지지부진한 장세를 이어주고 있는데 지금 시각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전일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되면서 미증시는 혼주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거래일 연속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는 소폭 순매수하고 있지만 선물시장에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강한 매매 패턴을 보이는 주체가 없는 모습입니다. 전일 FOMC 회의 결과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고용시장 악화가 완화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고용시장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세가 아니기 때문에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내년 2분기 미국의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과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더욱 빠른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뚜렷한 매수 주체와 강세를 보이는 업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LED 관련주와 철강주만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상승폭이 커서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며 내년도 경기 전망이 좋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내년도 국내 주식 부문에서 최대 25조 원을 외부 운용사에 위탁 운용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17조 원에서 8조 원 이상 위탁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도 기관의 수급 측면에서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두산엔진의 유상증자 청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일반 공모분의 예정액은 일부 미달했지만 120억 원의 청약만 있어도 두산엔진의 연말 기준 자본 잠식은 완전히 해소되기 때문에 두산엔진의 청약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두산중공업의 추가 출자는 없어져 두산엔진 관련 악재는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는 다소 조정의 분위기가 우세한 반면에 상대적으로는 중소형주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딱히나 오늘은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후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예, 장 초반부터 강한 모멘텀이 없고 수급이 취약하다 보니 선물시장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는 다소 조정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웹저덕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물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1차 지지선은 216포인트 선이며 장중 216포인트 선의 지지와 반등 여부를 체크하시며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가 지수 조정기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주식이나 4분기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주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루멘스, 우리 ETI 등 LED 관련 부품주들 그리고 다날 등의 스마트폰 관련 수혜주들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성장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라공주 등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초에 저희에게 권해주셨죠. 남해화학과 휴맥스홀딩스 또 대우증권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대우증권이 약간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또 궁금하고요. 또 남해화학은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인데요. 이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볼 업종도 꼽아주시죠. 예, 이번 주 초에 남해화학, 휴맥스홀딩스 그리고 대우증권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증권주들은 다시금 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며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매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상단 추세선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남해화학의 경우는 움직임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완전히 추세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2만원 이상의 주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을 가질 종목 역시 중소형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폭이 커서 부담을 가질 수는 있지만 최근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네오세미테크라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로서 태양광 사업의 영위업체입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4분기 실적도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LCD 그리고 반도체 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투신권의 매수가 처음으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오늘 121선의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단기 이평선들의 중기 이평선을 돌파하며 골든크로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121 이평에 대한 저항으로 당긴 눌림목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가는 13,000원 이하,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동양중금증권의 변성환 과장이었습니다. 변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4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89% 조정받고요. 항생 지수도 0.18% 내려갑니다. 홍콩 H 지수도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만 지수 소폭 상승합니다. 0.39% 오르고요. 오늘 베트남 지수 2.72% 급락합니다. 싱가포르 지수는 0.25% 오르고요. 호주 지수도 0.78% 상승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과 또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이 덕분에 중국 증시 상승세를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상승하며 출발을 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장중 저가를 계속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3,225포인트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약 0.92%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시장에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온 것으로 인한 필요의 누적으로 인해서 오늘은 좀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3,20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60% 이상이 수익을 나타냈다라는 이제 설문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을 반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증권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규모가 4,490억 위안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심천과 상해 증권시장의 자금 조달 규모가 4,490억 위안으로 작년보다 1,000억 위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IPO 조달 규모가 1,663억 위안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IPO 발행가 또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보다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결국은 박스권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3,200선은 지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3,300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지루한 기간 조정의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내년 중국 GDP 성장세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GDP가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4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 경제 성장가로 막는 4가지 요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중국 본토 경제 펀더멘탈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중국 GDP 성장에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시아 성장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4.5% 내외가 될 것이고 내년에는 6.6%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이 각각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8.2, 8.9%로 예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제 회복 지속 가능성의 여부, 그리고 중국 긴축 정책의 시기, 그리고 소비 회복 부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시장 유동성에 대한 불안정이 시장에서의 중국 경제 GDP 성장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라는 언급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해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4가지 변수 요인만 없다고 했을 경우 중국 경제 성장세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랠리를 이끌어오고 있었던 중국 본토 증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세 해소만 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다시금 강한 상승 추세를 이끌면서 올 내년 초까지 4,000선 이상으로 돌파 가능성은 열렸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 일본 증시는 유가 상승과 또 미국 지표 개선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유가 상승 영향으로 에너지 관련주가 2.2%나 뛰면서 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오전장 정리와 함께 오후장 전망도 함께 전해주시죠.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43% 상승한 1221.46포인트에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일본 증시의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는 모습 속에서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1200선 내외의 지지 돌파 안착 여부와 함께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신용거래 평가 손익률은 2주 만에 악화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신용평가 손익률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소폭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재정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이 되면서 일본의 또 다른 재정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받으면서 일본 증시의 강한 흐름은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확대하기보다는 즉 0.43% 상승한 1220포인트선 내 부근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랠리 모멘텀에 부재와 함께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혼조장세 움직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 6개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은 기후회의에서 포괄적인 협약이 체결될 경우 개도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금으로 국채 1조 3천억 엔을 포함해 모두 1조 7,500억 엔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어 호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 등 선진 6개국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들의 산림 훼손 방지 기금의 첫 시작으로 총 35억 달러를 공동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연방기금 금리를 현행 0%에서 0.26%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2월 연준이 정책금리를 연 0%에서 0.25%로 낮춘 이후 금리는 1년째 동결됐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두 자릿수로 급등한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가 확실하게 성장 궤도에 진입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상당 기간에 걸쳐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은 또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특별 유동성 공급 조치들의 대부분을 예정 시한인 내년 2월 1일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한국은행과 체결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도 재연장하지 않고 내년 2월 1일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을 연구해왔다며 다음 달 관련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총 부채 상환 비율 DTI와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 강화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한 뒤 내년에도 강화된 DTI LTV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또 금융회사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금리와 보험료 우대 혜택을 주도록 유도하겠다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철 3호선 수서부터 오금 연장 구간이 내년 1월에서 2월 개통되고 가락시장역과 경찰병원역, 오금역 등 3개 역이 신설됩니다. 내년에 공항로와 헌능로 등 5개 주요 간선도로에서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이 단계적으로 개통되며 서울시내버스에 무인 카메라가 장착돼 전용차로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상시 단속합니다. 내년 1월부터 11개월 이하 유아를 키우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은 주 5회 하루 11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서울시의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등 각종 민원 서류의 발급 수수료와 시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 등의 입장료, 남산 통행료 등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9포인트 하락한 1655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3포인트 상승한 5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뚜렷한 매수 주체와 강세를 보이는 업종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후장도 신중하게 투자하셔서 성공 전략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